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소외계층이 1년 중 가장 힘든 때 바로 겨울이라고 합니다. 가장 추운 때이기도 하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까지 겹쳐서 더더욱 힘든 계절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자,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 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죠. 먼저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청주복지재단 서재옥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주거복지센터 한정현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오늘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겨울도 날씨가 굉장히 좀 춥습니다. 뭐 추웠다 안 추웠다를 좀 반복하면서 뭐 겨울답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에너지 빈곤층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에너지 빈곤층에게 지금 상황을 좀 키워드로 먼저 좀 표현을 해본다면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이건 뭐 좀 순서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박 의원님부터. 예. 저는 그 병상 천병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파와 악한 속에서 에너지 빈곤층이 겪는 그 엎친 데 덮친 격 네. 이런 그 고통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병상 천병으로. 예. 예. 바로 뭐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서 박사님. 예. 예, 저는 설상가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뭐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이네요. 예. 지금 날씨도 올해 이렇게 춥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취약계층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네. 이용이 좀 제약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계절적인 실업이 많은 겨울철인데 지금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 한파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설상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겪는 어려움들을 오늘 저희가 좀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풀어가면서 대책까지도 함께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정현 센터장님. 예. 네, 저는 눈덩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추워질수록 겨울철이 되면 이제 점점 커지는 차가운 눈덩이를 안고 산다. 그래서 소득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이 난방 비용 때문에 좀 더욱더 어려움을 더 겪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 제가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단어를 지금 먼저 좀 쓰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그냥 빈곤층도 아니고 에너지 빈곤층 어떻게 생각하면 좀 낯선 단어일 수도 있거든요. 좀 정의부터 좀 살펴보면서 저희가 토론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 박사님께 이거는 좀 먼저 여쭤볼까요? 예. 에너지 빈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소득에 비해서 좀 냉난방비를 과부담을 해서 네. 기본적인 의식주의 지장을 받거나 예. 또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준의 그런 냉난방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학계에서는 보통 소득의 10% 이상을 냉난방비로 지출을 하거나 네. 뭐 예를 들면은 실내에서 한 18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분들을 에너지 빈곤층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득의 감소, 열악한 주거, 그리고 또 비용이 많이 드는 난방 방식 이 세 가지가 모두 에너지 빈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빈곤층이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좀 어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빈곤층을 정의를 할 때 보통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에너지 빈곤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주거 그리고 난방 네. 이 세 가지가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게 에너지 빈곤 같은 경우에는 이 당사자들 건강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시급한 그런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좀 칭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연령대별로라든지 좀.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득과 주거와 난방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소득 측면을 살펴보면은 그 저소득층 중에서도 좀 극빈층 분들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냉난방비를 아껴서 의식주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주로 에너지 빈곤층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풍이 많이 들고 예. 낡고 성능이 불량한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에너지 빈곤층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런 걸 이제 해결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시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난방 같은 경우에는 뭐 열 효율성이 떨어지고 값비싼 난방 방식의 주택을 사시는 분들, 예를 들면 뭐 등유 보일러라든지 뭐 이런 난방 형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에너지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네. 이 세 가지가 이제 겹치는 분들이 어떤 집단인가를 살펴보면은 일단은 그 노후 주거 지역이라고 네. 저희가 정의를 하는데요. 이 노후 주거 지역에 거주하시는 이제 독거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세 가지 모두 해당되는 네. 경우가 많고 그리고 농촌 지역에 네. 좀 이제 낡은 그런 한옥에 사시는 분들 또는 또 임시 가건물에 거주하시는 뭐 이주 노동자분들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서 박사님께서 에너지 빈곤층 관련해서 말씀들을 좀 해주셨는데 좀 덧붙이신 말씀, 예, 박 의원님. 뭐 원래 이 세계적으로 이제 그 처음에 도입된 이 개념이 영국에서 이제 1970년도에 도입이 됐었는데 뭐 우리 그 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네. 이 도입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 방식이 이제 TPR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방식이 그 합의된 정의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지표들을 국가에서 개발을 해서 70년대 사용했던 이런 기준을 뭔가 좀 그 개선하는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현재 이제 말씀 나온 김에 충북 지역, 우리 지역의 에너지 빈곤층은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사실상 그 송구스럽게도 그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네. 규모나 현황이나 실태 파악을 한 번도 해본 그 역사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제도나 조례에 에너지법이나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에 의해서 현재까지는 예. 아직 접근을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에너지 빈곤층이 충청북도에 어떻게 규모를 잡을 것이냐라고 하면은 예. 이후에 이제 그 광역시에서 특히 이제 서울연구원에서 그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그 시설에 들어가 있는 수급자를 제외하고 네. 그리고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 거의 한 16% 정도가 에너지 빈곤층이다. 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한 그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네. 일반 그 수급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6,000명 정도 예. 예상이나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 뭔가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고 이에 맞는 국가 같은 경우는 에너지 복지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예. 예.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충청북도에도 그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예. 해서 실시 방법이라든가 규모 파악 이런 인력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정확한 네네.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그 표출과 발굴이 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국적으로 이제 6만 가구 이상 대상으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주거 실태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주택의 난방 및 단열 상태가 뭐 조금 또는 매우 불량하다고 응답한 분들이 한 24.7% 정도 네.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매우 그 불량하다는 분이 2.1%, 조금 불량하다는 분이 한 22%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조금 이게 그 전국 평균이 한 17% 정도 되는데 네. 이게 단순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좀 충북도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예. 주택의 난방이나 단열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정확한 실태 조사나 이런 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네. 사실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주로 농촌 지역이에요. 그래서 도시 지역은 뭐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거나 예. 이렇게 이제 저비용 이제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농촌 지역은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싼 에너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 가구 같은 경우도 사실 기초연금 30만 원 받으시면 예. 한 17, 8만 원은 이제 그 기름값으로 난방비로 에너지 비용으로 가는군요.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소득을 저소득 플러스 이제 그 거주 형태를 봤을 때는 사실 충청북도가 높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뭐 지금 좀 이제 취약한 면들이 많이 있다라고들 이제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충청북도가 또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 복지 관련 정책들은 또 있을 테니까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박 의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충청북도 자체에서 실시하는 제도는 없고요. 네. 그 부분은 그 LED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로 이관돼서 그 부분이 이제 실시를 하는데 그 부분도
국비 매칭, 예. 에너지공단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도비와 이제 그 시군비가 매치를 돼서 하고 있는데 그 실질적으로 우리 신성장 산업국에서 취급하는 에너지과에서 취급하는 제도가 5가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취급하는 제도가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 그 쿠폰 사업, 그리고 세 번째는 취약계층 가구 및 복지시설의 LED 교체 사업, 그리고 네 번째는 LPG 사용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 네. 그리고 다음 마지막에 이제 5번째 저소득층 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가스 타이머 쿡 사업, 네. 콕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보건복지국 속에서는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 있고, 그리고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굳이 예를 들자면 이제 경로당의 난방비를 예, 지원하는 네. 이런 사업이 이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실제로 이제 그 지원되는 대상들이 사실은 엄청 겹치거든요. 이제 예. 각 이제 지원처에서 하는 게 이제 생계수급이나 의료수급자 분들 중에 한부모, 장애인, 뭐 네네. 이런 분들이 있는 가구에만 지원이 되고, 그 외에 이제 뭐 차상위 계층이나 이제 지원이 조금 되고 있는데, 네. 사실 그러니까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 산자부 쪽에서 에너지 재단, 한국에너지재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의 이제 에너지 효율 성능을 이제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에너지 소비가 되는데 이거를 좀 줄여서 네. 에너지 소비 비용을 좀 적게 들게끔 하는 예. 이런 사업이 있어서 그건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에너지 빈곤층 이렇게 다루는 것이 결국은 겨울에 춥기 때문인데요. 이게 뭐 춥지 않고 큰 탈이 없다면 이렇게 다루지 않을 텐데, 결국은 한랭 질환이라는 게 굉장히 또 무섭기도 하고요. 해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 최근 몇 년 사이로 좀 이렇게 한정해 봤을 때 충북 지역의 한랭 질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충북의 경우 이제 도내 응급실 그 내원 환자를 기준으로 그냥 통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특히 한랭 질환자 같은 경우는 겨울철 절기로 봤을 때 그 5년간에 한 127명, 5년 동안 127명, 그러니까 한 해 한 25명 정도가 그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로 분류가 되고요. 거기서 이제 5년 동안 사망자가 한 4명 정도. 네. 그리고 도내 인구 10만 명당 그 한랭 질환자 발생률이 그 8명이에요. 우리 충북 같은 경우. 그래서 예.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3번째로 높은 편입니다. 아, 많이 예. 발생하는 편이군요. 예. 아까 서 박사님 같은 경우 이제 에너지 빈곤층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건강도 한번 짚어주셨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의 건강 상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는 보통 어떻다고 파악을 하시는지요? 올 겨울에 그 경기도 포천에서 그 안타깝게도 그 비닐하우스에서 주무시던 그 이준 노동자분이 네네. 돌아가신 그런 그렇죠. 일이 있었는데요. 그 많은 이렇게 연구들이 이제 추위가 이제 건강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고요. 특히 뭐 호흡기계나 심혈관계 질병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욱이 지금 에너지 빈곤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지출 여력이 없어서 이제 아파도 병원에 못 가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좀 낡은 주택에서 비싼 그런 난방을 하시다 보니까 네네. 그 난방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이제 뭐 전기장판에 의지한 채로 난방은 하지 못하고 네네. 이렇게 겨울을 나시다 보니까 건강이 더 악화되고 그렇겠네요. 예, 뭐 그런 게 좀 반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센터장님 아까도 뭐 이제 실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보시면 어떠세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사실 가구 방문을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예. 이제 특히 겨울철에 가구 방문을 하다 보면 이제 바깥에서 안쪽에 내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부가 더 추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깥보다도 오히려. 네네 예. 오히려 이제 낮 동안 가니까 그러면 주로 바깥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거나 아니면 들어가면 전기장판 있는 데만 틀어놓으셔서 네. 거기에 앉으시라고 이렇게 권유하시고 하는데 사실은 그
주택 같은 경우가 이제 농촌이나 이제 노후주택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단열 성능이 비교적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개선하지 않고는 이제 좀 난방 비용 들어가는 걸 줄일 수는 없어서 그렇고, 그리고 이제 보일러를 이제 뭐 복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이제 설치를 해주면 네. 이 보일러를 떼지 않으시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이게 이제 얼어서 동파로 고장이 나요. 그러면 네네. 다음에 이제 그 담당 주무관이나 이제 복지기관에서 방문을 하면 보일러가 고장이 나 있으니까 다시 고치거든요. 예. 그럼 다음에 또 고장 나고. 계속 악순환이 그런 게 반복이네요. 악순환이 예. 되고 또 동파로 또 수도도 못 쓰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추가적으로 드는 부대 비용이 너무 많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박 의원님께서도 이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정책들 몇 가지 쭉 소개는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정책들이 현장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정말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도움이 되고 있는지 문제점, 아쉬운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박 의원님. 문제점인 경우는 고령화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제 초고령화를 군 같은 경우는 벌써 진입을 한 지가 오래됐고 특히 이제 그 1인 가구, 독거노인, 그 좀 전에 그 한정현 그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인 그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 금액을 아끼기 위해서 아예 그 난방을 실시를 안 하다 보니까, 네. 그로 인한 모든 그 혹한이나 한파에서 이제 다 얼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기본 생활 유지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특히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제도에서 문제점은 그 에너지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네. 생계나 의료급여 이 정도 65세 이상만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바로 차상위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 최악의 상황을 면치 못한다. 예. 그래서 이런 그 1인 가구에 또 한 9만 5천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3인 가구 해봤자 16만 7천 원인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겨울 냉난방에 그 평상시 최저를 유지할 수 있는 18도에서 21도를 거실이나 네. 거실 그 주변에 그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주거의 그 형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현격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이 되지 않으면 네. 늘 그 폭염과 한파에 이분들은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거기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네. 얘기이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 예, 서 박사님. 예, 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빈곤은 이제 소득과 주거와 난방 이 세 가지가 네네. 모두 결합된 문제인데 지금 에너지 복지 사업이 그 에너지 바우처처럼 또 현금성 지원 소득 측면에서만 예. 지금 좀 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지금 까다로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리고 좀 그 보편적이기보다는 좀 선별적이고 좀 예방적이기보다는 좀 사후적인 대책에 좀 머물러 있다고 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을 좀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열악한 주거 및 난방 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을 모두 좀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원 대상자를 할 때 그러니까 그 소득별 기준 뭐 예. 이런 게 아니라 좀 지역별 기준도 좀 더 네.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예. 구도심이나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비싼 난방비를 비용을 들여서 이제 생활하는 경우에 이런 쪽은 좀 더 그 네. 고려 대상이 예.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 소득별이 아니라 지역별로 또 이렇게 그 구체적인 상황별로 지원이 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일단 실태 파악이 잘 되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아까 충청북도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조사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좀 놀랐는데요. 뭐 그래서 다른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 쪽에서 전국 단위로 조사한 그런 결과 갖고 저희가 조금 약간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은 그래도 이렇게 전수조사를 좀 하는 모양이죠. 다른 데 비해서. 예, 박 의원님. 그 실질적으로 17개 광역 시도에서 그 서울하고 부산, 뭐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이런 일부 시도는 하고 있지만 네. 완벽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에너지법에는 사실상 17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조사나 실태조사, 규모, 현황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제 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19조에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에너지 이용 그 현황 소외계층에 대한 현황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에너지복지법이 별도로 네. 그 입법에 예. 설치가 제도화되는 것이 예. 우선순위 아닌가. 그러면서 그 법에 의해서 각 그 17개 광역 시도에서 예. 이런 그 에너지복지법에 관련된 모든 그 실태나 현황, 규모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매뉴얼들을 네. 개발을 해서 지표를 설정하고 해서 우리 그 시도의 지방자치의 그 조례에 삽입을 해야 그 근거로 인해서 행정적 규모나 예산이 투입돼서 실질적인 실효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 박사님. 예, 충북에서도 일부 연구가 진행된 게 있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청주복지재단에서 2018년도에 그 청주시 노후 주거지역 10개 동 대상으로 에너지 빈곤 실태를 조사했는데 예. 그 난방 비용이 10% 이상 해당되는 분들이 한 7% 정도로 예. 나타난 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거 실태 조사에서도 동절기 그 난방 비용 이게 물어보는 문항이 있는데 그 문항 통해서 계산해 본 결과로는 그 경상소득 대비 주거 관리비 이건 난방비뿐만 아니라 뭐 수도 요금까지 포함되는 네네. 거기 때문에 엄밀하진 않습니다만 예. 그 주거 관리비가 10% 이상인 가구가 한 45%, 15% 이상인 가구가 한 25%, 예. 그리고 20% 이상 넘어가는 가구가 한 20% 정도. 그러니까 서울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하고 비교해봐도 예. 이렇게 좀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자체적으로 이제 조사는 돼 있다고 했지만 이게 매년 전격적으로 이렇게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전수조사가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거죠. 그렇진 않다고 봐야 그렇지 되겠죠. 않다, 지금. 예. 저희가 아까 이제 개선점, 아쉬운 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또 머리에 박혔던 것이 이제 바우처 사업 위주로 아무래도 그렇게 되고 사후 대책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여러 가지 그런 급여를 그런 바우처를 받으시는 분들 중복 문제도 될 수 있고 그걸 반대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제 못 받는 사각지대도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굉장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센터장님?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거를 이제 지원을 할 때 대상자가 이제 신청을 해야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청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 구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무조건 고지하고 알려주고 해서 이제 꼭 예. 정보를 좀 알아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 내에 이제 사각지대 계층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 통장님들을 통해서 이제 지역 공동체 안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 지역의 이제 상황들을 제일 잘 알기 그렇겠죠.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면 그래도 좀 사각지대가 좀 줄어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제 이 지원을 할 때 사전 방문했을 때는 이제 지원 대상이 돼서 뭐 만약에 보일러를 고효율로 바꿔주겠다 했는데 다음에 다시 지원을 정작 들어가면 이미 되져 있는 그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담당 부서가 사실 복지 쪽도 있고 뭐 산자부 쪽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산재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제 이걸 하나로 통합돼서 좀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좀 조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서 박사님. 예, 좀 센터장님 의견과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에너지 효율성 개선 사업이나 바우처 같은 거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고 있고 생계급여 긴급지원 등은 뭐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고
뭐 연료금, 뭐 가스요금, 전기요금 감면은 뭐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 난방에서 지금 각각 다 하고 네네. 있거든요. 그리고 근거 법령도 다 다릅니다. 아,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에너지 복지 관련 어떤 독립 법안이 예. 마련돼야 되고 어떤 이걸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조금 그 좀 미시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 에코 마일리지라든가 뭐 집수리닷컴이라든가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제 이 대략적인 이제 주거 그 개선 공사 방법이라든지 네네. 그 효과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되게 손쉽게 좀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실제로 이런 빈곤층에게 에너지 빈곤층에게 단순히 바우처로 일단 소득별로 그런 금액이 지원되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추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이 좀 지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면 훨씬 도움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박 의원님. 뭐 그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국민에 대한 뭐 기본권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는 기본권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 혹한이나 폭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되지 않고 이 상태로 지속이 된다라면 21세기 우리 OECD에서 경제 성장으로 보면은 10위 안에 진입이 돼 있는 우리 한국에서 네.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금까지는 일정 부분 그 심하게 말하면 좀 방치 이런 예. 부분들이 돼 있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지역별로 특성이 다르고 거주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통일성 있고 예. 획일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예. 법제를 제도화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법에 의해서 누차 강조하듯이 지역별로 우리 센터장님이나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지역별 현상에 맞게 네네. 충분하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 이런 제도들이 개발되고 발굴돼서 제도화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홍보나 그 선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촘촘한 예. 뭔가 좀 사전에 매뉴얼이 그 편성이 되고 이런 것들을 지역의 현장에 내려가서 획일적이고 통일된 그러면서도 보편 타당한 이런 예. 에너지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주장하시는 게 국가 차원의 그런 에너지 정책이 정확하게 위에서부터 서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결국은 단순한 바우처 사업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사업들도 좀 스며들 수 있다라는 아마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아마 아까 동의하셨던 것 같습니다. 서 박사님도. 예, 어떻습니까? 되게 그 에너지 복지 사업이 그 좀 어떻게 보면 좀 서울시 같은 경우도 또 민간 부분의 기부나 그런 자발적인 참여에 이렇게 의지를 하는 측면이 많이 있었는데 네네. 뭐 지금 이제 코로나19라는 또 미중유의 또 위기 상황이고 또 재난지원금처럼 정부의 역할이 예.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충북 차원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겠지만 그 어떤 한국에너지재단과 또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좀 어떻게 또 공동으로 뭔가 개선의 방향을 찾는 것이 좀 네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이런 기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풀어가면 좋을까요? 두 분 아이디어 혹시 또 있으신가요? 역시 예, 뭐 박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빈곤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시민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좀 생소하죠. 예, 어떤 기부나 이런 측면에서도 어떤 이 문제의 시급성이나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그런 자리가 좀 많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박 의원님 오늘 이제 그 정국장이 어떤 제대로 된 에너지 관련 법령이 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이제 그 법령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예산도 확보가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뭐 법령도 법령이지만 좀 시급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대책, 어떤 보완점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네. 박 의원님.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정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이제 미흡하다 보니까 민간과 이제
그 지자체나 국가 정부의 네. 유기적인 그 효율적인 홍보나 그 서비스 제공 뭐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고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뭐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역할에서 특히 이제 민간 역할이 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국가에서 통일되게 그런 시스템을 한다 하더라도 민간의 협력이나 지원 없이는 이게 그 쉽지를 않거든요. 예. 대상자 발굴이라든가 지원 업무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그 관련 제도가 바뀐다 하더라도 민간의 협력이 네. 더 요구되는 그래서 우리 국민에 대한 기본권적인 차원의 에너지 빈곤층을 해소하는 예. 그런 방법들이 강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에 민간에서 해왔던 이런 부분들을 뭔가 좀 체계적으로 예. 그 지방 정부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관계 법령이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산이든 전문 인력이든 민간 쪽에서의 예, 예. 어떤 의지를 할 도움, 수밖에 없죠. 예, 협조가 예. 절실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어떻습니까? 예, 서 박사님. 또 우풍이 많이 들고 이제 열효율성 떨어지는 그런 노후주택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보수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재건축이나 또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좀 일괄적으로 그 어떤 열효율성이라든지 에너지 복지적인 측면에서 좀 그런 것들 고민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충청북도에도 지금 에너지 기본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근데 그 어떤 재건축이나 도시재생과는 지금 그런 어떤 연결 지점이 사실 좀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예. 일단 좀 에너지 기본 조례 그 에너지 그 빈곤에 대한 예. 대책을 좀 담도록 하는 그런 도시재생과 연계한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좀 미시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서울시 뭐 집수리닷컴이라든지 뭐 예. 이런 쪽에서 이제 소규모 저비용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되게 많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예. 센터장님이 더 많이 아실 텐데 뭐 예를 들면 뭐 단열 스프레이라든지 뭐 외벽 그 단열재 보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좀 대중요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예. 그 에너지 빈곤에 시달리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것이 가능하려면 일단은 좀 그런 전수조사라든지 지원 대상 발굴과 예. 어떤 지원 방법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 예.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일단 지금 질문은 이제 예산이라든지 전문 인력에 대한 이 대책을 좀 여쭤보긴 했는데요. 여러 가지 또 다른 대책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보실 때 예산 전문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사실 에너지 빈곤층은 곧 그 주거 빈곤층하고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좀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는 사실 그러니까 도입되고 이런 얘기가 오가는 게 되게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빈곤했을 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네.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도시 지역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점을 모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이런 거에 대한 에너지 빈곤이 이제 그 빈곤층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예.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그 지자체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관심 예. 그리고 좀 한 곳으로 부서를 모으지는 못하더라도 그 각계 산재에 있는 그 이런 예산들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 수 있는 이런 이제 좀 방법들이 좀 도입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좀 아까 이제 의원님이 계속 법제화 얘기하셨는데 네네. 사실 그게 기반이 되지 않으면 뭐 예. 예산 확보나 인력 배치는 좀 힘들거든요. 힘든 그래서 상황이다. 예. 좀 그 의원님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뭐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를 뭔가 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개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그 주요 사항으로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규모와 그 현황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삽입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이제 하는데 거기에 그 복지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 이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도 거기에다 삽입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그 제도들을 예. 뭔가 좀 일부 개정을 해서라도 네. 뭐 시급하게나마 그 제도 마련을 우리 도의회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법제화의 중요성, 조례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게 이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까 박 의원님은 이제 민간의 어떤 도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셨는데 그런 일종의 네트워크랄까요? 그게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센터장님? 그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주거 관련한 이제 문제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이런 쪽 뭐 주거환경 개선이나 유류비 지원 뭐 이런 거를 이제 개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속에서 좀 우리 대상자가 필요하면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네네. 지원하는 이런 거는 그래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나마 그래도 협력체가 좀 네네.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한파라는 게 충북의 문제만은 아니니까요. 다른 지역이라든지 혹시 다른 나라 이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좀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가 또 있을까요? 서 박사님, 예. 그 벤치마킹 그 해외 사례는 되게 그 벤치마킹 많이 한 측면이 있고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예,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하는 예. 사업들은 뭐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 뭐 이제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주거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 이런 네. 취지를 가지고 뭐 이중벽 단열이라든지 예. 천장 단열이라든지 뭐 고효율 조명기기 그런 제공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지금 도입을 하고 있다고 예, 볼 수 예.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실제 이제 지자체마다 어느 정도 이제 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는 좀 차이가 많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복지 시민 기금이라는 걸 조성을 해가지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한 70억 원 정도 모금을 해서 예. 한 23만 가구 정도를 지원했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단열 시공, 뭐 태양광 설치, 뭐 LED 전등 교체, 냉난방 용품 지원 뭐 이런 것들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 빈곤층을 이제 소득 그 빈곤 가구 중에서 연료비 부담으로 네. 충분히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해서 예. 그 에너지 복지 조례를 이제 2017년에 만든 바가 있고요. 그렇군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취약계층 에너지 제로 사업 종합 운영 계획이라고 예. 해서 예,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또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고 저소득층의 어떤 그 연료비 부담도 경감하는 그런 대책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산의 그런 조례 같은 게 이제 충북에도 필요하다는 게 이제 박 의원님 네. 계속된 말씀이셨죠. 그래서 예. 뭐 국내에서는 뭐 그 연천군하고 이제 동해시 같은 경우는 혹한기는 아니더라도 이제 폭염기에 예. 한 3개월 동안 그 이동식 그 에어컨에 대한 무상 그 대여해주는 그런 네네. 사업들을 일부 실시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미약한 예. 부분이다. 원천적으로 이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예.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무상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지자체에서 네. 다 전액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 걸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에너지 빈곤층의 이 지금 현 상황 그리고 또 앞으로 개선점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마무리 말씀드리면서 좀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부터 못다 하신 말씀이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인데 이제 정부에서도 그린 뉴딜 사업이라고 발표를 하였지만 사실은 이제 에너지 빈곤층 같은 경우는 에너지 효율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는 비용이 없어서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이제 재생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주택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 지원 방향을 정책적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서 박사님, 마무리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또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에너지 빈곤층을 발굴하는 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생존의 그 선상에 서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과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이게 그 단순히 하나의 분야가 아니고 굉장히 여러 그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각 그 부서들 그리고 민관이 협력을 해서 좀 해결을 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박 의원님? 예.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에너지에 관한 부분은 그 국민적인 기본권 관점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국비에 대한 매칭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뭔가 좀 발굴하고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그 의회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에 뭔가 문구사비를 해서 실질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이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규모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 에너지 계획에 대해서 복지 사업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네. 내용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에너지 빈곤층 지원 사업 그 규정 및 재정을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에너지 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을 해서 우리 도의회에 입법 권한이 주어진 주민들의 권한을 우리가 대행을 해서 네. 요 에너지 기본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에 대한 뭔가 좀 일부나 전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현을 하도록 도민들 앞에 그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에너지 빈곤층의 겨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찾아오고 더 늦게 끝난다고들 합니다. 누구든 좀 보다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관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